역대 최대 규모로 치러지는 730 재보선이 이제 사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사전투표를 하루 앞두고 전격적으로 이루어진 야권 단일화와 높은 사전투표율이 과연 여야 승패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이 시간 이상일 새누리당 의원과 함께 사흘 앞으로 다가온 재보선 판세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먼저 사전투표율이 작년보다 굉장히 높게 나왔는데 서울 동작을 같은 경우는 13%도 네, 넘었어요. 네. 이렇게 높은 사전투표율을 기록한 이유, 아무래도 국민적인 관심이 네. 높았다고 봐야겠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곡성도 13%가 이제 이상이 됐고, 네. 그러니까 곡성, 순천, 동작을 후보들이 아무래도 국민의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사전투표율이 재보선 사상은 가장 높은 걸로 알고 있고, 또 15개 지역에서 이제 재보선이 치러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지역도 뭐 국민들이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는 인물들이 후보로 출마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 지난 지방선거 때 이미 또 사전투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많은 국민들이 사전투표에 대해서 이제 잘 알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 높은 사전투표율뿐만 아니라 이 수도권에서 이루어진 야권 후보 단일화, 이 부분도 이제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야권 후보 단일화에 대해서 할 얘기가 좀 많으실 것 같아요. 어떤 저희 당 입장에서는 할 의견 얘기가 갖고 많죠. 물론 예. 야권에서는 뭐 그럴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다고 충분히 우리가 이해할 수는 있는데, 국민의 눈에서 보기에는 과연 원칙이 있는 단일화인가, 감동을 줄 수 있는 단일화인가, 이렇게 물음표를 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동작을의 경우는 새정치민주연합의 경우 공천 과정에서도 많은 잡음이 있었는데,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후보를 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정의당의 노회찬 후보한테 이제 양보를 한 셈이죠. 그다음에 수원에서는 대신 2개를 얻었잖아요. 네. 또 정의당에서 2 후보가 사퇴를 했고, 이것이 정당의 전제 이유는 후보를 내고 공약과 비전을 제시해서 국민의 판단을 얻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정당의 성격이 다르고 지향성이 다른 정당이 한쪽 후보 한쪽에서는 주저앉히고 한쪽에서는 없고, 이렇게 보면은 차라리 정당이 합쳐져야 되는데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 다른 정당을 가동을 하고 있는데, 다만 선거 승리를 위해서 이쪽 승리를 위해서는 이쪽을 양보하고 저쪽 승리를 위해서는 또 저쪽을 양보하고, 이거는 국민들이 나눠먹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후보 단일화에 대해서 새누리당 차원에서 당대당 연대 아니냐, 사실상 이런 의견도 이렇게 내놓고 계시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의견 김한길, 덧붙여 안철수 주신다면요?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당대당 연합은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정의당의 심상정 원내대표는 당대당 연합을 한 것이나 마찬가지로 얘기했지 않습니까? 누가 봐도 사실상 당대당 연합이죠. 그러니까 동작을에서는 새정치민주연합이 양보를 했고, 수원에서는 정의당이 양보를 해서 지금 당대당 연합이 이루어진 거죠. 다만 그거를 대놓고 드러내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제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그런 말을 안 할 뿐이지, 누가 봐도 당대당 연합인데 그게 정말로 원칙 있는 연합인가, 정의로운 연합인가, 가치지향적인 연합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현명하게 판단하실 거로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의원님께서 보시기엔 그럼 이런 야권의 단일화가 어느 정도 효과가 좀 있을 거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플러스 효과는 있겠죠. 왜냐하면 뭐 야권이 나름대로 결집하는 양상이니까. 그러나 그 정도 가지고 과연 선거에서 승부를 좌우할 정도가 되느냐. 결국은 시너지가 중요한데 폭발적인 시너지를 낼 수 있겠느냐. 그게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국민들께서 그 과정을 쭉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해당 지역의 유권자들께서도 이게 정말 아름다운 감동을 주는 단일화인가 연대인가 이 생각을 하실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회의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폭발적인 시너지가 나오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에 대해서 잠시 여쭤봤고요. 지역별 판세도 좀 짚어볼게요. 전남, 순천, 곡성 같은 경우는 새누리당에서 좀 유의미한 그런 변화들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정현 후보가 현재 꽤 높은 지지세를 얻고 있다, 이런 분석들도 나오고 있고요. 사실 야당의 전통적인 텃밭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저희로서는 나름대로 기대를 걸고 있는데, 이번에 저희 새누리당의 이정현 후보가 당선이 된다 그러면 되게 혁명적인 변화입니다. 네. 그리고 지역주의를 우리 국민들이 이 지역주의를 진짜 깨야 되겠구나. 이 지역주의의 수명이 한계에 온 거 아닌가.
호남에서 새누리당 후보가 당선이 되고 앞으로 영남에서도 또 뭐 새정치민주연합 후보가 당선될 수 있는 이런 환경, 그래서 지역주의가 무너지고 진정한 국민 대통합, 사회 대통합의 환경이 마련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단초를 우리 이정현 후보가 열어주기를 하는 그 간절한 바람이 있습니다. 다만 결국은 뭐 그 지역의 유권자들의 선택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존중할 수밖에 없는데, 저희는 이번에 곡성 순천에서 이정현 후보가 아주 굉장히 높은 지지를 받고 있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고무하고 있고, 그걸 계기로 저희는 지역주의를 타파하고 국민 대통합을 위해서 우리 여당이 더욱더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반응을 얻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어떻게 좀 분석을 하고 계세요? 일단은 후보의 경쟁력이 상당히 저는 좋다고 봅니다. 네. 이정현 후보의 경우는 과거에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하면서 18대 때 그 광주의 지역구를 맡았지 않습니까? 네. 그 지역을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활동을 했습니다. 많은 예산을 따왔고 그걸 실제로 보여드렸죠. 그래서 이번에 이정현 후보가 고향인 곡성, 그다음에 순천 지역에 나가서 예산 폭탄을 드리겠다, 이렇게 네.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 말의 진정성이 어느 정도 받아들여지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의 지지율이 나온다고 봅니다. 네. 네, 사실 이번에 초미의 관심사는 또 동작을 아니겠습니까? 결국 네. 나경원 후보와 노회찬 후보의 1대1 대결이 성사됐는데 네.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좀 어떻게 좀 이 단일화를 받아들이고 있나요? 아무래도 구도상 기동민 후보가 나왔을 때 3자 구도보다는 저희가 조금 긴장을 해야 되겠지만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기동민 후보 공천 과정에도 많은 문제가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노회찬 후보한테 양보하는 과정.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자라면 굉장히 허탈해야 할 것 같아요. 공천 과정에서도 느닷없이 기동민 후보가 광주에서 출마하려다가 이리 왔고, 그다음에 또 포기를 해버렸으니 기동민을 외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노회찬을 얘기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민주당 입장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입장에서는 참 딱하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폭발적인 시너지가 과연 나올까, 저는 회의적이고요. 저희 나경원 후보가 승리할 거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3자 구도였을 때 실시된 여론조사에서는 나경원 후보가 앞서는 것으로 조사가 됐었는데, 일단은 야권 후보 단일화가 이루어진 이후에 이제 예측 불허의 그런 지역이 됐다라는 네. 지금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의 판세는 어떻게 예상을 하고 저는 계십니까? 뭐 지금 말씀드린 대로 네. 뭐 굉장히 뭐 압승을 3자 구도 때는 어느 정도 압승을 기대할 수 네. 있었는데 이제 박빙의 선거 지역이 될 수는 있겠죠. 그러나 동작을의 유권자들께서 그 지금 기동민 후보의 공천 과정, 포기 과정에 대해서 아주 냉철하게 보실 거기 때문에 저희 나경원 후보에 대한 지지가 훨씬 높을 거로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에 수원으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사실